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25, 21, 5회 이진에게 보내는 희도의 응원이 닿았던 눈 내리는 겨울 밤바다.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 속에서 공중전화를 들고 함께 있지 않았지만 함께하고 있었던 희도와 이진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저만 울었나요? 이 드라마 진짜 작가, 감독, 배우, OST까지 모두 완벽한 것 같아요. 손잡고 뛰어가는 이진과 희도를 비추며 나왔던 원슈타인의 OST 가사. 세상이 유난히 환하게 보여 넌 날 빛나게 해. 이 문장으로 두 사람의 서사가 딱 정리되더라고요. 딱 OST의 제목처럼 존재만으로 쌍방구원이 되는 희도와 이진의 모습이 너무 애틋하고 예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25, 21, 오해를 관통하는 큰 주제는 바로 믿음이었는데요. 모든 걸 버리고 내려간 포항에서 이진이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생선 냄새와 생선가게 총각에 익숙해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무렵 이제 한번 단단한 마음으로 일어서 볼까? 준비됐어? 라고 묻듯 나타난 희도의 모습. 너가 어디에 있든 내 응원이 닿게 할게. 내가 가서 닿을게. 희도는 이진이 몇 번이고 다시 들었던 음성 메시지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이진 또한 희도가 해낼 거라는 걸 믿고 있었죠. 1위 단상에 올라가 있는 유리미보다 3위 단상에 있는 희도가 더 행복해 보였던 건 드디어 자신이 이진에게 보내는 응원이 전해졌을 거라는 기쁨 때문이었을 거예요. 희도는 이진이 돌아올 거라 믿는 대신 이진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덜 힘든 곳, 덜 상처받는 곳으로 갔을 이진을 이제는 내가 응원해주겠다는 희도. 드라마는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장치로 삐삐와 음성녹음, 공중전화, 그리고 다시 듣기 1번을 사용했는데요. 이 연출에 담긴 제작진의 의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삐삐의 음성녹음과 공중전화 이 두 가지는 오해를 관통했던 주제인 믿음을 상징합니다. 국가대표 선발전 마지막 경기, 희도가 해서 그런지 펜싱 경기가 더 재미있게 느껴졌는데요. 희도가 점수 낼 때마다 소리 지르는 게 너무 신나더라고요. 아직 자기 자신을 못 믿는 희도의 믿는 구석은 나를 믿어준 당신들이었죠. 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건지, 어떤 땐 그게 전부일 때도 있다는 거. 그렇게 국가대표가 된 희도의 시작은 숨겨진 노력과 희도를 믿어주는 사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진이 사라진 후 삐삐의 음성 녹음을 남긴 희도. 삐삐는 핸드폰과 달리 즉각적인 통신기기가 아닙니다. 삐삐의 음성 메시지는 일방적이죠. 희도는 지금 녹음하지만 이진은 한참 후에 희도가 없는 자리에서 혼자서 희도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원한다면 몇 번이고 다시 들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내 메시지를 들었는지 음성을 보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희도가 남긴 음성 메시지에는 이진이 지금 즉시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나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희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삐삐의 음성 녹음은 지금 당장이 아닌 나중에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기에 이진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한 걱정을 덜고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핸드폰 통화처럼 즉각적이고 쌍방향적이며 빠른 리액션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음 전화 기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희도는 삐삐의 음성 메시지를 통해 자기 자신을 향해 독백을 하는 형태로 진심을 이진에게 고스란히 펼쳐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진과 희도가 삐삐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던 공중전화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볼게요. 그 시절 공중전화에 돈이 남았을 때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수화기를 올려놓는 거 국룰이었죠. 이현이 50원 남은 공중전화를 보고 운수대통이라고 할 때 완전 공감되더라고요. 이진과 희도는 집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를 통해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핸드폰이 상용화되기 이전 삐삐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공중전화 앞에 길게 늘어선 대기 행렬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삐삐에 누가 어떤 음성을 남겼을지 궁금해하며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희도 또한 이진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기다렸는데요. 기약 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엄청 쓸쓸하고 허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도가 이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건 그 기다림이 이진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바탕에 둔 게 아니라
이진이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너도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것이다 라는 믿음,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너도 노력하고 싶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라는 믿음, 그리고 너는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을 잘하게 해 라고 말해줬던 이진의 말에 대한 믿음으로 희도는 이진을 응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을 것 같아요. 유림이 적어준 희도 몸에 쓰여진 이진의 삐삐 번호는 물에 지워졌을지 몰라도 희도의 마음에 이진은 깊이 새겨져 버렸습니다. 엄마조차 응원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응원하고 뻔하게 잘할 것이라고 믿어줬던 이진에 대한 고마움은 희도의 마음에 이진을 위한 마음 한구석을 비워두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진과 함께 훌륭해지기 위해 내 자신을 키워나가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진을 믿는 희도의 마음은 이진에게 실패의 좌절한 마음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데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좌절하고 실컷 슬퍼하라고 했던 희도의 음성 메시지는 동생을 핑계 삼아 도망쳤던 이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습니다. 그리고 희도가 잘하는 모습은 이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되어 프라우스 15권이 나오기 전에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게 해주었죠. 서로 다른 곳에 중력을 거스르는 물을 만들며 서로를 그리워하는 이진과 희도. 나무가 초록초록했던 여름 둘이 했던 물놀이는 눈이 오는 겨울 혼자 하는 물놀이로 변했지만 이진과 희도 둘은 여전히 같이 있었습니다. 여름과 겨울 함께하던 물놀이와 혼자 하는 물놀이, 이런 정반대의 상황을 갖고서 그래도 두 사람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전하는 연출이 너무 좋더라고요. 반으로 갈라진 화면에서 둘이 마주보다가 갑자기 이진이 희도 쪽으로 넘어와 희도의 손목을 잡고 이진의 세계로 이끄는 연출, 완전 소름 돋았는데요. 바라만 보고 끝날 줄 알았는데 선을 넘었고 손목을 잡고 뛰다가 자연스럽게 손목에서 손으로 옮겨가는 것. 시청자들에겐 이미 이진이랑 희도가 손잡고 뛴 거잖아요. 실제는 아닌데 완전 기억을 조작당한 느낌이에요. 손목을 잡고 뛰던 여름을 지나 손을 잡고 뛰는 겨울을 맞이한 두 사람. 그리고 색색깔로 변하는 빨간 등대. 등대는 빛을 잃어가고 있던 이진의 삶에 희도가 준 일어설 수 있는 힘, 빛을 찾아갈 힘을 의미합니다. 보고 싶었어. 근데 봤어. 너가 보여줘서. 희도가 보고 싶었다는 의미,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싶다는 의미, 둘 다 갖고 있습니다. 프라우스 15권 나오기 전에 나타날게 기다려 희도야. 희도가 펜싱 다음으로 좋아하는 프라우스의 출시일을 기준으로 말한 이진이 너무 센스 있지 않나요? 이진은 사라질 때 희도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어요. 희도에게 선물 받은 칼 안쪽에 파란색을 칠해 전했던 것은 희도가 국가대표가 될 것이고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될 것이라는 응원과 믿음을 전한 거였죠.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던 이진이 희도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한 거라 더 설레더라고요. 프라우스 15권은 1999년 5월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빨리 희도와 이진의 재회가 어떤 모습일지 너무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